대단하신 분이네요. 다들 하던 거 멈추고 대단한 채식순자 씨한테 박수 한번 주고 가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인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후 채식순자 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채식순자 씨랑 정말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밥은 순자 씨가 사야죠. 아니면 더치페이를 하거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낯솔 사기의 무슨 특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채식 특집인가? 헌팅포차 특집인가? 비호감 특집인가? 어쨌든 간에 6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장면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면 18기 영호 씨와 25기 순자, 이제 남사친 순자잖아요. 이 두 분이 이제 간을 좀 봤어요. 그렇죠? 근데 25기 순자 씨가 간을 봐도 약간 좀 불쾌하게 봐가지고 우리 모두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던 장면이 이제 기억에 남네요. 저만 눈살이 찌푸려졌나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낯설 사기가 시작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대사는 17기 순자의 대사입니다. 17기 순자 씨는 채식 순자 씨를 바라보면서 오늘 데이트할 때 식사 뭐 드실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24기 순자, 채식 순자 씨께서는 저희는 칼국수 먹으려고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 제주 보말 칼국수잖아요. 그냥 칼국수가 아니고. 그리고 지난 장면이 또 나옵니다. 18기 영호 씨는 제주 보말 칼국수라는 단어를 계속 읊조리다가 왜 꼭 굳이 제주 보말 칼국수여야 하느냐라고 채식 순자 씨에게 되물었었죠. 그리고 그런 채식 순자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17기 순자 씨는 우리는 이동갈비 먹으러 간다라고 자랑을 하네요. 보말은 무슨 맛이지? 제가 저번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게 보말이 저거예요. 고둥. 고둥이니까 뭐 맛이 뭐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채식 순자 씨와 같이 데이트를 나가는 25기 순자 씨가 표정이 굳어집니다. 다들 여기까지 와서 이동갈비 먹으러 가는데 나만 이게 뭐야? 라는 표정이죠. 그 남사친 순자 씨도 고기 참 좋아하실 것 같은 관상인데, 그쵸? 그리고 장면은 남자 숙소로 이동합니다. 15기 영철 씨는 18기 영호 씨한테 보말 칼국수 먹으러 가냐라고 재차 물어봅니다. 그리고 18기 영호 씨는 보말 칼국수 먹으러 가. 이동갈비 먹고 싶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게 무슨 참극이야. 그냥 다 같이 이동갈비 먹으러 가면 되잖아. 채식 순자만 딴 거 먹으면 되잖아. 이거 한 명 때문에 지금 몇 명이 고생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18기 영호 씨는 몇 차례 한숨을 내쉰 다음에 데이트를 출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채식 순자는 항상 아쉬워. 본인이 그렇게 채식 강요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강요가 아니면 뭐야. 다들 이동갈비 먹고 싶은데 순자 때문에 칼국수 먹으러 가야 되잖아. 자, 장면은 전환됐고요. 18기 영호 씨는 다소 힘이 빠진 목소리로 여자 숙소를 향했고 순자님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남사친 순자 씨는 미니스커트를 입으셨네요. 치마 참 좋아하셔. 자, 그렇게 채식 순자, 남사친 순자, 18기 영호 씨는 데이트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채식 순자 씨께서는 역시 입만 열면 한 번쯤은 곱씹어 보게 되는 뭔가 이상한 얘기들만 하시잖아요. 채식 순자 씨는 18기 영호 씨 양옆에 서더니 여자를 양옆에 끼고 가야 18기 영호가 위풍당당하다라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초기 발동했죠. 18기 영호 씨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나락 센서가 이제 발동을 했습니다. 여자를 양옆에 끼고 가다니 그게 무슨 상스러운 소리야?라고 18기 영호 씨는 받아칩니다. 그리고 18기 영호 씨가 뭐 차 문을 열어주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되죠?라고 얘기하니까 채식 순자 씨는 또 아니요, 해줘요, 문 열어줘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참. 그래서 18기 영호 씨가 문을 열어주고요. 남사친 순자님께서 이제 조수석을 채식 순자 씨한테 양보하네요. 근데 채식 순자 씨는 본인이 매너를 받는 건 항상 즐겨 하지만 본인 자체는 이제 매너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냥
나도 뒷자리에 타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기사 부리시는 건가요, 지금? 운전기사예요? 본인은 문까지 열어달라고 해놓고 뒷자리에 다 타겠다고 하네. 근데 18기 당시에도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대요. 영호 씨가 3표를 받았는데 여자분들 3명이 다 뒷자리에 탔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도 18기 때 잘 됐잖아. 아, 그래서 채식순자 씨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내가 앞에 탈게요. 라면서 앞문도 좀 열어달래요. 자기가 타게. 아, 보말 칼국수부터 차 문까지 참 진짜 사람이 참 일관되다, 그쵸? 근데 원래 사람이 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채식순자 씨는 그래도 오래오래 사시겠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안 변하는 걸 보면. 자, 그렇게 세 분이 탄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제주 보말 칼국수 집이 되게 가깝대요. 근데 하긴 칼국수 먹으러 가는데 거리까지 멀면 짜증이 많이 나겠죠. 어쨌든 세 분은 얼마 안 돼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채식순자는 사계의 비호감의 정점을 찍기 위해 출연했나 싶네요. 근데 사실 24기 때도 정점이긴 했는데 저는 그 위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위가 있네요. 채식순자 씨는. 근데 참 진짜 대단하다. 이제 방송을 보고 느낀 바가 없을까? 저는 오히려 약간 이거 방송 나오고 나서 자기 자신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참가자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채식순자 씨는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전혀 본인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단점이 더 두드러지는 행동을 더 보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시청자들이랑 단체로 기싸움을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기싸움 하는 것 같아, 이 양반. 자, 세 분은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식당 분위기는 좋네요. 그리고 채식순자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연애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1년 반이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만, 1년 반? 1년 반이면 잠깐만. 24기가 거의 1년 반 전이거든요. 그 24기 때 광수랑 사귀었었나 그럼? 광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24기 광수 1년 반 전이면? 그 이야기를 듣고 18기 영호 씨는 외로움을 잘 안 타시나 보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1년 반 정도는 다들 연애 안 하지 않아요? 저는 1년 반 훨씬 넘었는데 연애 안 한지. 채식순자 씨는 지지 않죠. 나는 항상 인기가 많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채식순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데이트하는 사람은 계속 있었죠. 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18기 영호 씨는 틈새를 비집습니다.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친이 아니었다? 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를 듣고 채식순자 씨는 나락 감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아니라 채식순자 씨는 다른 곳에서 이미 나락을 많이 가가지고 나락 감지 센서가 좀 이상한 데서 울리네요. 순자 씨는 얘기합니다. 썸은 탔으나 연애로 발전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안 됐을까 연애가? 그래서 영호 씨는 자꾸만 채식순자를 간봅니다. 그럼 채식순자님은 연애를 급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스타일이세요? 라고 떠봅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얘기해요. 3개월씩 썸 타는 사람도 있다.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갈수록 비호감이다. 그쵸? 이 이상 비호감일 수가 있나 싶은데도 갈수록 더 그 뒷단계, 더 윗단계가 있다는 게 매번 차식순자 씨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찌 보면 이제 남사친 순자님도 비호감으로 치면은 상당히 이제 고단수잖아요. 근데 남사친 순자가 채식순자 씨 옆에 같이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채식순자 씨가 워낙에 이제 원맨 쇼를 하시니까 남사친 순자 정도면 평범하다. 그리고 남사친 순자 씨도 제 이야기가 민망해질 정도로 뭐 본인에 대한 연애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관계를 빨리빨리 정리하신대요. 그 얘기를 듣고 채식순자 씨는 얘기합니다. 좋아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다. 손도 빨리 잡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18기 영호 씨는 그래서 다 봤대요. 두 분 다 손잡고 다니는 거 남자들이랑 손잡고 다니는 거 봤대요. 본방에서 둘 다 손을 잡았던가? 와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남사친 순자, 채식 순자, 18기 영호 이렇게 세 분이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얼굴이 얼박샷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너무 죄송한데 18기 영호 씨가 이목구비가 제일 예뻐 솔직히. 나머지 여자 두 분도 이목구비가 나쁘지 않은데 18기 영호 씨가 비주얼이 훨씬 나은데 이 두 분에 비해서 남친 순자는 문제를 인지한 게 느껴져서 괜찮다.
근데 반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 나와서 했던 게 사람들한테 좀 밉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는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면 돌파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조금 별로였어.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남사친 순자였다면 18기 영호처럼 저한테 대놓고 남사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반가웠을 것 같거든요. 아, 해명의 기회가 드디어 왔다.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남사친 순자 씨는 불쾌하다고 생각했잖아. 이게 능지도 조금 이슈가 있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영호님 대화도 스무스하게 잘 이끌고 호감이에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영호 씨. 근데 저는 영호 씨 같은 분이 왜 결혼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제일 세 사실은. 영호 씨 같은 분은 사실 인기 되게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일상에서도 외모 잘생겼지, 키 크지, 직업 좋지 이 정도 여자를 대하는 센스다. 저는 남자 중에서도 상위 1% 안에 든다고 보거든요. 18기 영호 씨 정도면. 근데 이런 양반이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 이거는 조금 영호 씨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 저는 약간 영호 씨의 뭔가 모르지만 연애나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욕심이 너무 많거나. 그리고 차식순자 씨는 뭐 장난이겠죠. 저는 남자 손을 언제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라고 얘기해요. 영호가 피부도 저 중에 제일 곱다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영호 씨가 깔 게 많이 없어요, 사실. 비주얼도 훌륭하시고. 저는 이 중에서 누구를 만나도 난 영호가 아까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쫀득한 보말 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안 먹고 싶다. 남들은 다 갈비 먹고 있을 텐데, 그쵸? 자, 그리고 그 문제 보말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보말 칼국수는 죄가 없거든요. 죄는 채식순자한테 있지. 근데 뭔가 이 맛있는 음식이잖아 이것도 사실 제주 보말 칼국수도. 근데 뭔가 그 특정 누군가가 이제 골랐기 때문에 뭔가 이 음식 자체도 좀 미워지는 느낌이 있다, 그렇죠? 음식은 죄가 없잖아요, 사실은. 낯설 도파민에 너무 절여지신 듯.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호 씨는 솔직히 저는 영호 씨 같은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저는 6개월 안에도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의지의 문제야, 영호 같은 사람은. 그리고 18기 영호 씨 역시나 매너가 있는 남자죠. 칼국수를 한 입 호로록 먹더니 야, 채식순자가 메뉴를 잘 골랐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18기 영호 씨는 또 센스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채식순자가 내 옆에 앉으면서 보말 칼국수 어떠냐라고 앉음과 동시에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남사친 순자, 채식 순자는 공통적으로 한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18기 영호가 특정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데요. 누구 하나를 픽해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두 분은 18기 영호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영호 씨는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질문을 다시 합니다. 제가 정말 모든 여자분들한테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되묻네요. 영호는 얘기해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말을 잘 못하신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가를 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말을 한번 잘 걸어보겠다라는 다짐을 했대요. 근데 영호 씨가 25기 남사친 순자 쪽을 보면서 뭐 조금 시그널을 보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25기 순자 씨는 저도 그래요. 오히려 마음에 들면 못 쳐다봐요. 말도 못 걸고요라고 얘기하니까 18기 영호 씨는 뒤끝을 부립니다. 아, 어쩐지 20기 영식이 고를 때 저를 많이 보더라고요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어 참 사람이. 그리고 18기 영호 씨가 역시 질문이 좋네요.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합니다. 이성에게서 이런 점을 보면 정 떨어진다 하는 포인트가 있냐라는 질문을 해요. 어? 이건 뭔 얘기죠? 역시 이 여자는 항상 그 논란이 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채식순자 씨는 얘기해요. 저는 차은우가 와도 더치페이 하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이 떨어진대요.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일단 첫 번째, 차은우는 채식순자 씨에게 가지 않죠.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제 남자로서 여자한테 더치페이를 하자? 그거는 여자가 진짜 웬만큼 마음에 안 들면 진짜 웬만큼 마음에 안 들어도 내거든요. 남자가. 근데 남자가 더치페이를 하자라고 먼저 여자한테 얘기를 할 정도면
진짜 싫은 감정이 있어야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채식 순자씨께서 더치페이 하자라는 얘기 이렇게 학을 뗀다는 건 뭔가 그 평소 행실이 더치페이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들을 만한 행실을 하신 것이 아닌가.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여자가 괜찮고 호감이 있으면 더치페이 하자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남자도 사실은 더치페이를 하자는 얘기를 자주 들으시나 봐. 차식순자 씨가. 그래서 차식순자 씨는 더치페이 하자는 얘기하는 남자를 절대 못 만난대요. 그런 남자들도 순자 씨를 절대 못 만나겠으니까 더치페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들도 오래오래 만나고 싶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더치페이 하자는 얘기 잘 안 해요. 최순이는 연애 공백기가 더 길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한 50년 될 것 같은데 공백기. 근데 참 이분도 진짜 대단하다. 이, 이 지조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야, 이 기계가 진짜 대단해. 채식순자 씨는 절대로 본인을 굽히지 않는구나. 근데 아니 솔직히 더치페이가 나쁜 건 아니잖아, 사실은. 나는 차은우가 더치페이 하자고 하면 그냥 내가 살 텐데. 그렇죠? 차은우가 오면 사셔야 돼요. 채식순자 씨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이 얘기를 듣고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차은우가 와도 더치페이 하자고 하면 못 만난다? 참, 전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내포가 돼 있다고 보는데 되게 괜찮은 남자들이 나한테 줄 서 있다라는 걸 또 어필하고 싶다는 느낌도 좀 저는 좀 받거든요. 나는 뭐 남자들이 좀 있어. 차은우가 와도 난 더치페이 하자고 하면 안 만나.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어쩜 이렇게 사람이 발전이 없냐 진짜. 그쵸? 저는 이 나이 먹고 그 수모를 겪어놓고 나는 솔로 나와서 좀 수모를 겪으셨잖아요. 이 나이 먹고 그 수모를 겪고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웃으면서 한다는 게 나는 진짜 어쩜 이렇게 사람이 발전이 없나 싶어. 좀 안쓰럽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저는 진짜로 좀 능지 이슈를 한번 의심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근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궁금하다. 남사친 순자 씨도 조금 사회적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18기 영호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채식 순자 씨만 넌신운인 상태야 지금. 이 두 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두 분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똥통에 들어갈 거면 혼자나 들어가지 왜 나랑 같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 라는 표정이긴 하거든요. 궁금하네 뭐라고 하실지. 뭐야? 그냥 더치페이도 아니고 이거 오늘 먹은 건 네가 사라는 얘기만 들어도 정이 와르르 떨어진대요. 뭐야 이게? 그럼 뭐 얻어만 먹고 다니실 거예요? 뭐야? 네가 사라는 얘기도 못해? 남자가? 도대체 지금 무슨 연애를 하신 거지? 연애하면서 얻어먹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이상하지 않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차은우 얘기만 뺐어도 덜 논란됐을 땐요. 논란이 됐어요, 이 얘기? 근데 논란이 되긴 했겠다. 그러니까 이슈 메이커긴 해, 채식순자 씨가. 슈퍼스타긴 하지. 야, 근데 진짜 대단하다. 이 여자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한다는 게 참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호 씨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나 봐요. 근데 이건 너가 사? 그거는 더치페이가 아니잖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사친 순자 씨도 그 이야기에 동조를 합니다. 이건 네가 사라는 얘기는 저번에는 내가 샀으니 이번에는 네가 사라는 뜻 아니에요? 더치페이가 아니잖아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네. 이 얘기를 듣고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남사친 순자랑 18기 영호 씨가 기회를 준 거거든요. 또 근데 채식 순자는 지지 않습니다. 아니래요. 근데 그걸 꼭 번갈아 가서 매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번엔 내가 샀고 다음엔 네가 사고 다음엔 내가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내가 한번 샀으면 당신이 한번 사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불쾌해서 정이 후두둑 떨어지는 사람이 문제예요? 저는 순자 씨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좀 놀부심보 아니야 너무? 차은우는 국가와도 더치페이를 안 하는데 최순이랑 더치페이 하겠냐고 논란이 된다고. 차은우는 조금 뭐 세금 관련 이슈가 있었죠. 재밌긴 한데 이거는 좀 편집은 해야겠다, 그쵸? 얼마나 안 샀으면 네가 사라. 그니까 얼마나 안 샀으면 네가 사라 얘기를 했겠어.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도 웬만해선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진짜 웬만했기 때문에 네가 사라 얘기가 나오는 거야. 더치페이 하자고.
되게 의식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데 깊이는 얕다 보니 두서 안 맞는 소리를 하는데 채식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뭔가 깊이 생각하는 버릇은 잘 없으신 것 같아. 채식 순자 씨가 좀 아쉬워. 사란 말 하기 전에 좀 사라고. 그니까요.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이잖아. 내가 사란 말을 들었으면 경각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아, 내가 되게 안 샀나? 이런 생각을 보통은 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사란 얘기를 하면 정이 떨어진대. 이런 얘기 좀 죄송하긴 한데 저도 좀 이런 얘기하는 채식순자 씨한테 정이 많이 떨어지네요. 아, 공무원이 박봉이긴 한가 봄. 그니까요. 저는 이렇게 돈에 연연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안쓰럽긴 하거든요. 돈에 연연한다는 게 사실은 한 번도 만족할 만큼의 돈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만족할 만큼의 돈을 가져보면 돈적으로 좀 해탈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정 떨어지는 포인트에 돈을 얘기하신다는 걸 보면 채식순자 씨는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채식순자 씨는 갑자기 막 화를 내요. 아니 내가 알아서 어지간히 사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지간히 샀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상대가. 어지간히 안 샀으니까 사라고 더치페이하자고 얘기를 했겠지. 아, 이 여자의 적반하장은 정말 어디까지 가는 걸까? 그래서 오죽하면 새 MC 분들께서 나서가지고 뭐 입이 마르도록 채식순자 씨의 카바를 칩니다. 아, 채식순자 씨가 얘기하는 게 데이트하면서 너무 계산하는 게 싫다는 뜻이겠죠? 하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18기 영호 씨도 뭐 좀 카바를 쳐줍니다. 근데 네가 사라고 얘기하는 남자도 좀 웃기긴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야죠, 사실. 오늘은 도돌이님이 즐거워 보여서 다행이다. 아, 열받네. 이 여자 보니까, 그쵸? 그래서 영호 씨가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채식순자 씨를 카바 쳐줍니다. 지난번엔 내가 샀으니까 이번엔 네가 사. 뭐 이것도 좀 웃기다. 하하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남사친 순자 씨도 가만히나 있지. 그건 좀 너무한다라고 막 그런 표정을 지으시네요. 아, 근데 좀 이제 영호 씨가 혼신의 카바를 쳤으면 이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채식순자 씨는 계속 그 이야기를 붙들고 흥분해가지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썸 타고 있는 남자가 이건 네가 사 이러면 채식순자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 남자도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데이트를 하는데 얻어먹기만 하면은 아, 이 여자는 내 돈만 보고 있구나. 그냥 얻어먹으러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역지사지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야. 채식순자는. 자기 생각만 해. 너무 이기적이야. 그리고 이제는 하다 못해 제작진까지 채식순자의 카바를 쳐줍니다. 자막이 나와요. 계산적인 관계가 싫은 거지 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뭐 모르는 일이죠. 맞아요.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이렇게까지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네. 영호 씨가 좋게 끝냈거든요, 얘기를. 채식순자는 역시나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열변을 토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 느낌이 안 든대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남자로 하여금 그런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채식순자 씨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웬만해선 네가 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채식순자 씨가 듣기에 기분 나쁠 정도로 네가 사 더치페이 하자라는 얘기를 채식순자 씨가 들었다면 그 전에 이미 채식순자 씨가 그분의 심기를 거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남자분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채식순자 씨는 계속 본인의 이야기를 토해냅니다. 연애라는 게 되게 낭만적이고 사치스러운 거래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결혼을 못했지 이 사람아. 무슨 뭐 낭만과 사치를 왜 찾아. 연애가 사치스러운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혼을 못하지. 내가 여유가 없고 하면 마음이든 경제적이든 여유가 없으면 연애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미쳤구나 진짜. 와, 진짜 밑바닥이 보인다, 그쵸?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실망스러운데? 와, 저는 제가 뭐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와, 이제 멘탈이 제일 안 좋은데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살 수가 있지? 너무 실망스러운데? 아니 그 솔직한 얘기로
순자 씨 경제적 여유 없잖아요. 이렇게 돈에 연연하는 거 보면. 나는 솔로 왜 나왔어요? 연애하면 안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마음도 여유가 없고 돈도 여유가 없는데 채식순자 씨 여기 왜 나왔어요? 짜증만 나게. 우리 짜증나게 하려고 나온 거예요, 뭐예요? 순자 씨 말대로라면 순자 씨도 연애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아, 18기 영호 씨 플러스 10점 드리겠습니다. 18기 영호 씨는 그런 순자를 보더니 이제 제 이야기를 들었나요? 근데 채식 순자야, 너 지금 그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흥분했어? 라고 일갈을 합니다. 아, 그쵸. 18기 영호 씨 마음에 드네. 남자가 채식에 맞춰주는데 돈도 다 내야 하니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데. 그니까 밥을 먹었으면 또 채식 했을 거 아니야. 진짜 킹받네, 그쵸? 생각할수록 열받아, 채식 순자는. 18기 영어로 또 얘기합니다. 불과 며칠 전 일이야? 왜 이렇게 흥분을 해? 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도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니까 말이에요. 진짜 별종이긴 해. 고기도 못 먹고 돈도 내야 되고. 아, 근데 진짜 저는 채식 순자 씨한테는 이제 해탈을 해가지고 이 양반한테는 더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밑바닥에 더 있구나. 진짜 심연이 있네, 이 사람은. 아, 근데 이 정도 영호가 카바 쳐줬으면 이제 그만할 법도 한데 채식순자는 그 얘기를 또 해요. 아, 채식순자는 입을 또 엽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계산적이고 재는 모습을 보면 정이 뚝 떨어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 정 떨어진다 진짜. 저는 항상 이 나는 솔로 보면서 제일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참가자분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이거 쉽지가 않다 진짜. 최순이가 결정사에서 인터뷰할 때 보니 연하를 많이 만났다는데 40 넘은 오빠들 만나면 저런 소리는 안 들을 텐데 연하를 만나니 저런 망신도 당하는 듯. 사람이 사실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쵸? 근데 너무 실망스러운데 진짜 순자 씨. 순자 씨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싫은 얘기는 좀 했어도 그렇게 막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갈등되네. 근데 갑자기 18기 영호 씨가 뭔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고민에 빠질 법하지. 음, 여자분들이 질문을 하네요. 18기 영호님은 반대로 어떤 모습을 보면 정이 떨어지냐. 영호 씨는 이렇게 대답해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얻어먹기만 하는 여자 보면 정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채식순자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18기 영호는 얘기해요. 내가 뭐 여자가 마음에 들면 집에 바래다 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 그런 호의를 당연하게 여길 때 정이 떨어진대요. 채식순자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딱 채식순자잖아, 그쵸? 아까도 당연하게 문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밥 사는 게 당연하고. 솔직히 근데 남자 입장에서 조금 정 떨어질 법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남자도 사실은 자기 그걸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과도한 호의를 베풀지는 않았는지 그런 건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최순이가 과연 뜨끔했을까요? 이 정도 사인에 눈치를 채서 뜨끔할 정도면 이런 인성이 완성이 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눈치 못 챘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눈치챌 정도면은 이런 캐릭터가 완성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눈치 못 챘을 것 같은데. 그리고 18기 영호 씨는 그런 정 떨어지는 순간을 보면 미련 없이 바로 정리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채식순자 씨는 오늘 데이트 이후로는 정리가 확실히 되겠네요. 그리고 18기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남사친 순자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채식순자 얘기는 안 하나? 바로 채식순자 이야기를 합니다. 18기 영호 씨는 얘기해요. 채식순자님은 고민의 대상에 두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최악이야. 채식순자 씨는 진짜 와 정말 좀 결혼 정년기의 남자가 피해야 될 느낌이긴 해요. 확실히 저런 느낌만 피해도 사실 결혼 망할 확률은 줄긴 하지. 채식순자 씨한테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저 정도 한 30대 중반이죠. 채식순자 씨도.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사람이 옳든 그르든 자기 신념이 생기거든요. 되게 강한 신념이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땐 채식순자 씨는 그 뭐 제가 감히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릇된 신념이 좀 강하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또 꼭
그 그릇된 신념 가진 사람들이 굽히지도 않더라 그걸.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 신념을 가지고 살면서도 남 얘기에 귀담아 듣고 잘못된 건 또 수정을 해가서 점점 더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별로인 사람들이 본인의 별로인 신념을 굽히지도 않아. 점점 더 별로가 돼. 자, 어쨌든 장면은 전환되고요. 1대1 대화를 위해서 세 분은 카페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사친 순자와의 차례인데요. 두 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18기 영호 씨가 오늘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이게. 그래서 남사친 순자 씨도 뭐 사회생활은 좀 하시는 분이잖아요. 먹고 싶은 거요? 왜요? 저 칼국수도 좋아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18기 영호 씨는 얘기해요. 칼국수보다는 갈비가 더 먹고 싶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영호 씨는 어제 갈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오늘 남사친 순자랑 데이트를 하게 되면 갈비를 또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누구 때문에 조졌죠? 착한 거짓말. 영호도 숨 쉬듯이 먹인다. 그리고 영호 씨는 남사친 순자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순자 씨는 오늘 밤에 있을 데이트까지 해보고 이제 마음을 정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영호 씨는 본인의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 마음속에 솔직히 25기 순자 영자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관심이 없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25기 순자 씨가 조금 마음이 복잡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자가 활발하고 귀여운 스타일이 있고 좀 차분한 스타일이 있으면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냐라고 질문하고요. 영호 씨는 차분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순자 씨의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건 귀여운 사람은 이제 영자고 차분한 사람은 본인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호 씨는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사친 순자 씨가 되게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노잼 인간 같은 느낌이 있대요. 그리고 영호 씨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오늘 아침에 순자랑 대화할 때 순자가 나랑 대화하기 싫어 보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자 씨는 아니래요. 오늘 되게 좋았대요. 대화할 때.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두 분의 오해가 풀렸다라는 자막이 나오거든요. 이거 오해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순자 씨 긁혔잖아. 아침에 대화하면서. 야, 근데 확실히 영호 씨가 진짜 말을 잘하신다. 대화가 그냥 일사천리예요. 그리고 남사친 순자도 아주 고단수예요. 뭐 남자 마음 그냥 막 요리하는 게 거의 흑백 요리사급이잖아요. 영호 씨가 이야기를 해요. 가만 보니까 남사친 순자가 먼저 다가오는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사친 순자 씨가 왜요? 한번 다가와 보실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수의 싸움 느낌이 나네요. 무협 영화 보는 것 같네. 남순이 까불이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까불인데 그 날티를 되게 잘 숨기는 스타일이랄까? 연애 초반에는 이분도 날티 엄청나시죠? 남사친 순자분. 자, 그리고 25기 순자 씨 인터뷰도 나옵니다. 재치 있고 뭐 재밌고 연애하면 잘 맞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데요. 근데 18기 영호 25 순자 만나면 영호가 아까워.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24기 순자, 채식 순자와 18기 영호 씨의 대화 시간입니다. 이 마음이 떴잖아요, 영호 씨가. 과연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끌어 가질지 몹시 궁금합니다. 영호 씨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확실히 관심이 없네. 자꾸만 먼 산을 쳐다보네, 영호 씨가. 영호 씨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를 골라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첫인상에 채식 순자가 있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런 18기 영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순자 씨는 난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영호는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채식 순자를 보니까 진짜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되게 안 괜찮은 사람한테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별로이고 매력 없고 안 괜찮은 사람한테 내가 호감은 없는데 되게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하잖아 사실. 근데 채식순자 씨도 뭔가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느낌을 느끼신 것 같아요. 음. 영호 씨는 계속해서 빙빙 말을 돌립니다. 내가 솔직히 마음속에 정해놓은 여자가 둘이 있는데 채식순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채식 순자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래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 둘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래도 역시나 채식 순자 씨는 절대 지지 않는 여자죠. 그 얘기를 듣고도 자존심을 굽혔다고 해야 될까? 굽히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 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만 더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민을 뭐 100번, 1000번 해도 결과는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매너상 그냥 해준 얘기잖아, 영호 씨가. 너 관심 없어. 거절이야. 라는 얘기를 한 건데 고민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눈치가 없는 거야, 진짜. 사회적인 눈치가 없어. 근데 말뿐이었을까요? 이 두 분 사이에는 무거워진 공기가 감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식순자 씨는 눈치가 정말 없군요. 갑자기. 근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영호 오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준 거 맞잖아요. 그쵸? 라고 얘기를 해요. 너 아니라니까? 너 아니라니까 자꾸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고민하면 또 보말 칼국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말 칼국수가 나쁜 음식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나쁘지 보말 칼국수는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음식까지 싫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보말 칼국수는 미워하지 말자고. 알아듣기는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다. 너무 이기적이야, 그쵸? 네 마음은 알겠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야, 이런 느낌. 그 얘기를 듣고 18기 영호 씨는 이 여자가 뭘까?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네 싶었는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곱씹습니다. 그러니까 영호 씨도 이거를 못 알아들었구나.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싶겠죠. 그렇게 영호 씨의 긴 침묵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영호 씨는 다시 한번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 순자야. 이미 둘을 정했어. 내 마음속에 여자 둘을 정했는데 순자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둘을 정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나? 딱 요 느낌이야? 알겠지? 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넌 아니야 라는 뜻인 거잖아. 최순자 씨는 뭐 쥐뿔 이해도 못하면서 뭐 나는 다 알아? 다 이해했어 라는 듯이 지금 그냥 딱 아까 말씀하신 딱 그 정도 앞에 말씀하신 그 얘기 맞죠? 라고 다 이해한 척을 합니다. 진짜 좀 애처롭다 그쵸? 좀 애처로운 느낌이 드네. 그리고 18기 영호 씨는 자꾸만 말에 살을 덧붙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던 내 마음 상태가 뭐냐면 데이트 오기 직전까지를 얘기하는 거래요. 지금 완전 떴다는 얘기잖아, 그쵸? 저러는 걸 보면 20기 영식이 왜 단호하게 했는지 알겠다.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되네. 20기 영식 씨가 왜 이렇게 매몰차게 했는지. 18기 영호 씨는 정말 정말 힘들게 말을 쥐어짜냅니다. 근데 생각이 확실히 바뀌고 정해지는 게 있으면 채식 순자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바로바로 다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영호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두 분의 대화는 끝이 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눈치 못 챘을 것 같은데 순자가 또 인터뷰에서 짜증나는 얘기 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채식 순자 씨 인터뷰가 나와요. 오늘도 추구미가 아오이 유인 것 같은 그런 룩을 하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추구미와 본인의 실제 모습이 반드시 겹치지는 않죠. 어쨌든 채식순자 씨는 얘기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18기 영호 오빠가 나를 되게 좋아하고 귀여워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잘못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재밌는 동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대요. 과연 그렇게까지라도 생각을 해줄까 모르겠네. 그래서 뭐 자막으로는 눈치 100단 순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눈치 1단이어도 눈치채는 거 아니에요? 무슨 눈치 100단이 눈치 되게 없는 사람인데. 채식순자 씨는 뭐 본인이 되게 대단히 뭐 눈치가 빠른 대단한 사람이라는 듯이 또 포장을 해요. 제가 18기 영호 오빠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는데 뭐가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뭐 혀가 자꾸 길어지는 상황이고 뭐 어디서 눈치를 채고 막 얘기하는데 완전 똥볼이거든요. 눈치 되게 없는 사람이 내가 되게 눈치 빨라? 다 눈치챘어? 라고 뭐 또 지잘난 척을 하는데 안타깝다. 아오이유야? 그러니까 추구미 아오이유 느낌이 난다는 게 아니라 아오이유 느낌을 내고 싶어 한다. 순자 씨가
어쨌든 간에 채식순자 씨는 굉장히 영특하고 영리하고 눈치 빠르게 18기 영호 씨의 그런 말들을 다 캐치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다들 하던 거 멈추고 우리 대단히 눈치 빠르고 대단한 채식순자 씨한테 박수 한번 주고 가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인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후 채식순자 후 정말 대단하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채식순자 씨랑 정말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밥은 순자 씨가 사야죠. 아니면 더치페이를 하거나 본인을 배려해서 칼국수 먹어주고 거절도 돌려 말했는데 혀가 길어진다는 표현은 참 별로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런 것까지 이제 해가지고 별로다라고 하면 별로인 게 너무 많죠. 채식순자 씨는 정말 대단해, 그쵸? 뭐 혀가 길어진다라는 표현으로 트집을 잡기에는 그녀가 해온 행보가 있기 때문에 뭐 싱겁죠, 저 정도면. 그쵸? 네가 이겼다. 채식순자 같은 사람은 절대 지지 않죠. 무조건 정신 승리를 하기 때문에 차여도 이기는 사람이야, 순자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남자 숙소가 나옵니다. 어, 유일한 뒷방 늙은이죠. 15기 영철 씨가 짜장면을 먹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그냥 좀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죠? 31기 현숙 씨처럼. 그리고 15기 영철 씨는 인터뷰에서도 좀 짜증나게 거만한 인터뷰를 합니다. 15기 때는 제가 운이 좋게 마음이 드는 분과 마음이 맞아서 쉽게 갔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좀 다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 언제 가신대요 집에? 15기 영철 씨는 자꾸만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키 크고 귀여운 사람을 좋아한대요. 근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여기 없대요. 이걸 이 사람의 일단 푸념을 계속 들어줘야 돼? 아 짜증나네 진짜.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서 의지가 약해졌대요. 아 그래서 영자도 그다지 좋지 않고 그나마 좋대요. 아 진짜 짜증난다. 본인을 무슨 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저는 솔직히 여기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자 25 영자가 뭐 그냥 매력 1등으로 두고 쭉 인기에 순번을 매기면 마지막에 이게 인기 제일 없는 여자분이랑 15기 영철 씨가 매칭이 돼도 그 여자분이 아까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되게 뭐 본인이 연애 시장에서 입지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이잖아 사실은 그쵸?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여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영자가 끌린다? 야 이게 무슨 발언이야 이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철 씨는 짜장면을 두 번이나 먹어서 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기는 싫으네요. 아 채식 순자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안 되겠다. 이거 투표 한번 하죠. 채순이 15 영철 커플 되면 누가 더 아깝나요? 채순이 15 영철 누가 더 아까운가요? 투표 한번 하죠. 술자리에서 오빠 오빠 하면서 좋아하는 걸 착각하는 타입인가? 그럴까요? 근데 왜 이렇게 콧대가 높죠, 이 남자는? 도돌님이 항상 화나는 부분이 저랑 같아요. 사람이 사람이 다 비슷하죠, 뭐. 야, 이거 채식 순자와 15영철이 커플되면 누가 더 아깝냐라는 설문조사에 15영철이 80%인데요. 채식 순자 씨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까? 야, 이거 저는 한 반반 정도 혹은 아니면 채식 순자가 아깝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여론은 또 다르네. 그동안 투표 다 했는데 이건 못하겠다. 아까운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사실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이 투표는 똥이냐 설사냐예요. 사실은 뭘 골라도 좀 그래. 채순이는 악에 받쳐 있는 게 보여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그 악에 받쳐 있어, 그렇죠? 항상 채식순자 씨는 뭔가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되게 미숙한 어린애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좀 불쌍해. 지금까지 진짜 사랑을 못 받아본 것 같다는 느낌? 진짜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저렇게 뭔가 아득바득 악쓰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컵라면 드시고 계셨어요? 이 시간에 무슨 컵라면을 드세요? 그렇죠. 고기는 먹어야죠.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자, 13기 상철, 27기 현숙의 데이트입니다. 이동갈비 먹으러 왔네요.
두 분이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요. 포천의 아들인 임영웅님의 포스터가 아주 크게 벽에 붙어 있네요. 저도 임영웅님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어색한 27기 현숙 씨가 뭐 수저 세팅도 다 해주고 매너 있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이동갈비가 서빙이 됐습니다.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13기 상철 씨가 크게 궁금하진 않지만 질문을 하나 합니다. 현숙 씨는 이성과 싸울 때 어떤 걸로 보통 싸웠냐라는 질문을 해요. 현숙은 얘기합니다. 웬만해서는 잘못을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래요. 상철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현숙은 얘기합니다. 이 연인과의 싸움은 이성 문제거나 약속이 깨지거나 뭐 이런 것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뭐 보통은 뭐 그런 걸로 싸우죠. 근데 그 중에서 현숙 씨는 이성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 무엇도 없대요. 이런 건 참 장점이죠. 왜냐면 현숙 씨는 집, 헬스장, 회사, 집 루틴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틈이 없대요. 근데 저는 이성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루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틴이 집, 헬스장, 회사, 집, 헬스장, 회사여도 이성 문제가 생길 사람은 생겨. 근데 반대로 전 세계로 출장 다니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도 이성 문제가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 루틴이 정해져 있다는 건 조금 근거가 빈약한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현숙에 의해서 싸운 적은 별로 없대요. 아, 쎄하다, 그쵸? 이제 도돌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보통 연인 관계에서 싸움은 보통은 5대5다. 근데 나 때문에 싸우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현숙은 얘기하네요. 그리고 현숙 씨는 아까 그 굉장한 그 무리를 일으켰던 질문을 이제 꺼냅니다. 이성한테 정 떨어지는 순간, 용납 불가능한 순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냐라고 상철에게 물어봐요. 여기서 또 더치페이 얘기 나오면 재밌겠는데? 13기 상철 씨는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뭐 기존에 타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타투는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긴 해요. 별로 문신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근데 되게 센스 있게 얘기 잘하셨다. 저 문신 있는 사람 싫어해요 하면은 꽤 많은 문신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데 뭐 추가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센스가 있네요. 그리고 반대로 술은 오히려 좀 마셨으면 좋겠대요. 두 분이 뭐 지금 술도 안 드셨는데 불을 피우고 있어서 좀 알쌀딸한 느낌이 좀 드신데요. 아, 근데 이야기꽃을 피우느라고 이동갈비가 타고 있어요. 아, 안 돼. 저는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고기는 솔직히 남자가 좀 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상철 씨 고기를 인지를 못하고 있네. 그리고 잠시 후에 상철 씨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기 다 탔나 봐. 뭐, 에? 맛있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데 다 탔잖아. 갈비는 저거 1초 1초가 중요한데 갈비 살려. 그러니까 어차피 솔직히 이 둘 잘 될 확률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갈비라도 살려야지 그럼. 사람을 못 살리면 갈비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비는 계속 봐줘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실망인데요. 상철 씨 마이너스 20점 드리겠습니다. 저 고기 태우는 사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좀 실망인데 상철 씨 좋게 봤는데 갈비는 차라리 계속 휘저으면서 해야지 쯧. 쯧 소리가 절로 나오죠. 마이너스 20점 받아 마땅했죠. 갈비를 태우다니. 근데 그래도 두 분은 이 태운 고기 자체가 좀 컨텐츠가 돼가지고 뭐 잘라서 먹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쿵저러쿵 뭐 알콩달콩 하고 있네요. 근데 그래도 별로다. 고기 태우는 남자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상철 씨는 정말 짜증나게 고기를 포를 뜨고 있어요. 가위로 탄 부분만 잘라낸다고 하는데 참 그 모습을 현숙 씨가 한창 지켜보고 있다가 가위질 잘 못하시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면서 나섭니다. 근데 27기 현숙 씨가 그래도 상철 씨보단 좀 나은가 봐요. 뭐 좀 더 잘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고긴 탔잖아. 뭐 잘하고 못하고가 어딨어. 둘 다 정신 나간 거지.
자, 그리고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식사하는데 계속 지켜봤는데 느리더래요. 그래서 행동은 안 하고 현숙이가 먼저 하면 내가 숟가락 놓으려고 했는데 물도 내가 따르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고기를 구울 때도 계속 하면서 삐걱대고 고기마저 태워버렸대요. 그래서 이분 긴장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했대요. 현숙 씨 괜찮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오. 저는 뭐 욕이나 한 바가지 하면서 막 매력이 많이 반감되던데요. 보통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분 긴장 많이 하셨구나라고 얘기를 하네. 현숙 씨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아량이 넓으신데요. 저는 요런 마인드 세팅이 좀 기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선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이에요. 그래서 현숙 씨가 보기에는 소년미가 있었다. 귀여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긴장을 안 해서 절에 태웠나 싶었는데 내가 부정적인가? 수진님은 조금 약간의 네거티브가 있네요. 현숙 착한 것 같아요. 악한 사람 같진 않죠. 누구와는 다르게. 그리고 현숙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솔로에 나갔다 와서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됐대요. 그리고 상철은 그런 현숙의 모습을 높게 삽니다. 자기 비하나 부정에서 끝나지 않고 객관화를 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멋있대요. 현숙은 얘기합니다. 저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면 평생 빨간 원피스만 입고 다녔을 수도 있대요.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죠. 저는 오히려 현숙 씨가 빨간 원피스 입었다고 해서 우르르 달려가고 막 뭐라고 댓글 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빨간 원피스 입을 수도 있지. 자식순자를 요즘 사람들이 잡식순자라고 부른다고요? 하여튼 그 이슈 메이커긴 해 그 양반은 그쵸? 근데 진짜 관종인 것 같아 자식순자 씨 그쵸? 근데 13 상철 씨는 27기를 봤는데 그 원피스가 핫하고 예뻐 보였대요. 저는 현숙 예전 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지금처럼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안 어울리는 마치 누군가를 따라하는 눈치 보는 스타일 말고 예전이 난 것 같은데 저도. 오히려 낯설사계 옷들이 개성이 없어졌다. 나이 들어 보이고 더 별로예요, 솔직히 그쵸? 지금은 그냥 아주머니 같아요. 뭐 크게 부정할 수는 없네요. 그리고 상철 씨는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내 개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에는 편안하고 고급진 스타일이다라고도 포장을 해주네요. 그 얘기를 듣고 27 현숙 씨는 다행이다 변신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변신은 했는데 그게 성공일지 뭐 실패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죠. 그리고 상철 씨가 그래도 좀 깊은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 연애가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연애이길 바라지 않냐. 결혼을 하고 싶을 텐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좀 포기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포기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저한테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혼 욕심을 내면서 포기하는 게 하나 있다면 저는 외모는 좀 이제 포기가 되는 것 같아. 뭐야? 제 얘기가 들렸나요? 현숙 씨도 똑같이 외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뭐 사막 여우상이라는 걸 포기했다는데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 같은 뭐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멜로망스 김민석 이야기를 듣자마자 상철 씨가 멈칫했다고 하는데 왜? 근데 갑자기 상철 씨가 저 사실 그분 닮았다는 말 되게 많이 들어요라고 얘기합니다. 닮았나? 현숙 씨도 근데 뭐 그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뭔지 알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그 멜로망스 그분은 모르겠는데 사막 여우처럼 생기긴 했어. 상철 씨가 약간 여우상이긴 해요. 그쵸? 예, 그쵸. 닮긴 했어요. 리프팅으로 엄청 끌어당긴 김민석이라고요.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생각보다도 더 괜찮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 들어와서 얘기를 나눴던 남자들 중에서 가장 재밌었대요. 결도 맞았고. 근데 생각보다 두 분 데이트가 진짜 뭐 건질 게 없이 면 안 넣은 라면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좀 건져 먹을 게 있네요. 외모를 아직 포기 안 하신 듯한데 점점점. 근데 저도 아까 외모를 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쉽사리 포기가 안 되긴 해요, 사실.
그리고 두 분이 돌아가는 차 안이 나옵니다. 뭐 화기애애해요. 뭐 두 분이 대화를 뭐 1시간 반이나 했고 너무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철 씨도 좀 신났는데? 오, 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오늘 처음 대화를 해봤는데 진짜 1순위, 2순위까지 느낌이 확 왔대요. 현숙 씨가. 2순위로 올라왔대요. 현숙 씨가. 하지만 1위까지는 안 된 것 같다. 1위는 영자죠. 자, 그렇게 모든 낮 데이트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첫 등장이죠. 20영식 25영자도 카메라에 잡힙니다. 두 분이 이제 말을 놓기로 했나 봐요. 영식 씨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거실로 갈 거야라고 물어보니까 영자 씨가 개 취해가지고 홍홍 이러면서 또 애교를 부리거든요. 좀 그렇다, 그쵸? 이제 영자 씨가 나오면 바로 이제 헌팅 포차 특집으로 바뀌죠. 그리고 영자 씨가 너무 취해서 영식 씨가 숙소에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자 씨는 영식이의 배웅을 받고 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딱 때마침 17기 순자 씨도 귀가를 해가지고 두 분이 마주쳤다고 해요. 그리고 영자 씨는 17 순자를 보자마자 이제 기선을 제압합니다. 나 영식이랑 술 진짜 많이 먹어서 다음 데이트 못 할 것 같아. 그 정도로 많이 먹었어라고 얘기합니다. 기선 제압이죠, 이거? 그리고 영자 씨는 또 잊지 않고 27 영철과의 데이트는 어땠냐라고 얘기하고요. 17 순자 씨는 재밌었어요라고 대답합니다. 개뿔 재미없었죠? 근데 영자가 역시나 선수를 칩니다. 나 결정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얘기하지 않아도 순자 씨도 영식이로 정했구나. 당연히 알겠죠. 영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영식이로 결정했다. 영자의 찜공 스킬. 그렇죠. 영자 씨가 참 뭐랄까 약삭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야, 그리고 영자 씨는 계속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데이트에 나가서 카메라가 있다는 것조차 까먹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영자 씨는 내가 카메라 있는 거를 까먹어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서 좀 걱정이 되신대요. 조금 보기 안 좋긴 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자 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자막은 뭔가 잘못된 걸 느낀다라고 나오죠. 근데 뭐 선택을 했으니까 책임져야죠. 장면은 전환되고요. 남자 숙소가 나옵니다. 남자분들이 질문을 해요. 영식 씨한테 데이트 어땠냐? 영식 씨는 좋았다라고 대답하네요. 다들 이제 궁금하겠죠. 영자 씨 좋아하니까. 그리고 영식은 데이트 후일담을 얘기합니다. 이성적인 얘기가 없었는데 되게 재밌었대요. 영식은 얘기합니다. 정말 주제도 없었고 정말 시덥잖은 얘기만 했대요. 뭐 예를 들자면 술을 따를 때 두 손으로 받네 막 이런 얘기만 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주를 2병이나 먹게 됐대요. 진짜 많이 드셨네. 그래서 영식 씨는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사람 대 편안한 사람이 좀 고민이 된대요. 근데 원래 평소의 가치관은 편안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번 영자와의 데이트가 너무 재밌어서 남자 선택 데이트 이후에도 한 번 더 보자라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래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잠시 후에 18기 영호와 채식 순자 씨도 숙소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만 보면 왜 웃음이 나죠? 채식 순자 씨와 제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네. 그리고 영식 씨가 이제 마음이 좀 한결 편해졌나요? 웃으면서 채식 순자 씨한테 말을 거네요. 데이트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하니까 이제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순자는 대답해요. 영호님이 성격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대요. 영식은 또 질문합니다. 데이트 다녀오고 나서 느낌이 되게 좋았나 보네요? 라고 물어봐요. 뭐 아픈 곳에 자꾸 소금을 뿌리네? 채식 순자는 얘기해요. 저는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부터 되게 재미있었대요. 근데 그 재미가 혼자만 느낀 재미라서 좀 슬프죠. 영호는 재미를 느끼지 못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13기 상철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반이나 시간이 흘러서 선택지를 좁혀야 될 타이밍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18기 영호 씨가 그래 지금 우리가 다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영호 씨는 뭐 잘하고 있죠 뭐. 그리고 13기 상철 씨는 상황을 쥐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호에게 이런 질문을 대놓고 합니다. 오늘 데이트를 2명이랑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좀 치우쳤냐라고 물어봐요. 이걸 왜 굳이 여기서 물어봐? 이때 영자도 영식도 술 취해서 뭔가 좀 업된 상태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기 영식 씨가
맨정신이면 채식순자 씨하고 말을 안 섞을 것 같은데 이게 웃으면서 먼저 대화를 한다는 게 좀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채식순자 씨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본인이 까였잖아요, 오늘 또. 18기 영호 씨는 이러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영호 씨는 얘기합니다. 이런 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당사자한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채식순자 씨가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왠지 씁쓸이라는 자막도 나오네요. 채식순자 씨는 여기 와서 까이기만 하네. 그쵸? 영식한테 까이고 영호한테 까이고. 저는 오히려 채식순자 씨가 이제 스타일링의 문제라고 봐. 이렇게 귀여움으로 몰고 갔으면 조금 영호 씨 눈에도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닌가? 인성 때문에 안 되나?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여자 숙소가 나옵니다. 27기 현숙 씨가 돌아오니까 영자 씨가 또 콧소리를 내면서 언니 데이트 어땠어요? 이라고 막 애교를 부리네요. 어느 순간 25기 영자 씨의 애교가 조금 보기 힘들어졌어. 채식순자는 방송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인데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사람이 되게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일관적으로 계속 마이너스만 받는 사람이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채식순자 씨도 좀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좀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저는 이제 두 분 좀 추천하고 싶거든요. 이제 무형문화재로 추천하고 싶은 분이 이제 첫 번째가 선마태야님이고 두 번째 이제 채식순자님. 이 두 분은 좀 뭔가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도 뭐 부족함은 없지 않을까. 퍼포먼스가 확실하시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25형제 나이를 생각하면 적당히 하는 게 신상이 좋을 듯합니다. 뭘 신상까지 걱정을 해주세요. 몇 살이시지, 영자 씨가? 30대 초반 아니에요? 어쨌든 27 현숙은 저 너무 재밌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영자 씨는 또 호들갑을 떨어요. 언니 얘기만 틀어도 설레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히 좀 술을 많이 드시긴 한 것 같다, 그렇죠? 영자도 17순자도 영식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쵸? 뭔가 찰떡 느낌은 아니야. 이거 뭐죠? 그 모습을 보고 데프콘님이 영자 씨가 33이라고 했나요? 좀 너무하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죠? 제 얘기를 들었나요? 근데 뭐 나이를 떠나서 애교는 있을 수 있긴 한데 모르겠다. 좀 더 보죠. 사실 애교라는 게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임종 직전까지도 있는 게 저는 애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나이를 떠나서 애교 있는 사람은 뭐 그리고 솔직히 뭐 예쁜 내 여자친구가 애교 부리면 뭐 좋겠죠 남자친구도. 근데 현숙 씨는 좀 걱정이 되시는 게 이제 남자 선택 데이트를 하는데 27기 당시에 짜장면을 먹었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드디어 밤이 드리워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야외에 솔로 남녀가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요. 춥겠다. 아니, 이런 날은 좀 실내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솔로에 딱 한 가지 불만이 좀 있다면 이 참가자분들을 너무 야외에서 혹사시켜. 우리나라가 정말 1년에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가 며칠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1년 중에 한 달이라도 됩니까? 근데 더울 때, 추울 때 너무 이게 너무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어. 이거 단체로 우리 참가자들끼리 한번 봉기해가지고 한번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참가자를 보호하라 라면서. 근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자, 제작진은 얘기합니다. 밤 데이트는 예고대로 남자들이 결정을 하겠다. 자, 첫 번째 선택입니다. 27기 영철입니다. 영자겠죠? 25기? 야, 근데 27기 영철 씨는 아직도 저 그 똥색 바지를 입고 계시네요.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27 영철이 향한 곳은 역시나 25 영자였습니다. 야, 영자 씨 근데 선택 많이 바뀌었다 이번에. 자, 다음 순서는 20기 영식입니다. 영식 씨의 선택은 17기 순자였습니다. 순자 씨가 진짜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면 영식이한테 마음이 있으면 이번에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약간 좀 어긋나는 느낌이 있어서 17기 순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식이가 와서 좋았는데 분위기가 조금 껄끄럽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뭐 껄끄러울 게 뭐가 있어?
영자한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왔다. 그래서 미안한 감정이 느껴졌대요. 아, 이거 눈치를 좀 너무 뭐 보시는데 이 정도까지 눈치 볼 필요는 없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는 영식이를 선택하지도 않았었는데 뭐가 중요해? 눈치 되게 보네. 이게 되게 자기 연민이 좀 있으시구나, 순자 씨가. 자, 다음은 18기 영호 씨의 차례입니다. 18기 영호 씨의 선택은 25기 영자였습니다. 자, 다음은 15기 영철의 순서입니다. 이 남자도 25기 영자를 뽑을 거 아니야. 그럼 거의 마음을 처음 외부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되게 놀라겠는데? 자, 영철 씨의 선택은 역시나 25기 영자입니다. 그리고 영자 씨도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아니지. 나 아니라 내 옆에 있는 18기 영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자는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괴롭히기만 하다 갑자기 왜 나를 골랐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자가 이 안에서 별로였는지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자 씨는 영철 씨의 선택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대요. 자,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15 영철이 나한테 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자꾸 짓궂은 장난을 치더래요. 그게 그 남자의 수준이다, 그쵸? 심지어 영철이가 키를 엄청 본다는 얘기도 들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짓궂은 장난을 계속 했는데 전혀 마음 있는 사람한테 할 장난이 아닌 장난을 했더래요, 영철이가. 그러니까 참 별로야, 영철이는. 심지어 이름도 순자로 잘못 불렀대요, 영자를. 에이, 별로야. 그리고 15기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키는 작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대요. 진짜.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죠? 그냥 찬밥 더운 밥 가리면 안 되지 않아? 왜 이렇게 가려? 꼴보기 싫어. 여자 키가 결정적인 역할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기해도 포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딱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아예 여자로 안 보이는 좀 그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영철 씨한테는 키가 그런 걸 수도 있지. 근데 이해는 하는데 꼴배기는 싫다. 찬밥 더운 밥 좀 그만 가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자 씨가 예쁘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런 영자 씨를 보고도 만족을 못하고 가린다는 게 조금 꼴배기가 싫긴 하네요. 아이고, 그리고 13 상철 27 현숙 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상철 씨는 방한 대책 없이 나왔고 현숙 씨가 막 핫팩을 나눠주네요. 근데 현숙 씨 안 골랐을 거 아니야. 상철 씨가. 이제 슬픈 장면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곧바로 13기 상철 씨의 선택 순서가 됐습니다. 어? 그치? 영자잖아. 와, 그래서 영자가 4표를 받았습니다. 이야. 현숙이가 그래도 분량이 0인 줄 알았는데 좀 활약한다. 아니, 그리고 아까도 그 데이트 장면이 좀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나는 솔로에 나갔는데 이렇게 표를 많이 받았어. 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막 정신없고 그럴 것 같아. 뭔가 어쨌든 카메라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혼자서도 내 몸 하나, 내 언행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데 막 표를 막 3표, 4표를 받는다? 멘탈 나갈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반드시 표를 많이 받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27기 현숙 씨는 뭐지? 라면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상철 씨의 선택이 당황스러웠던 걸까요? 자, 그리고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마음이 많이 복잡했대요. 영자 씨는 겸손을 떱니다. 운이 좋아서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이리저리 튀던 와중에 운이 좋아서 선택이 자기한테 몰렸을 것 같대요. 아니죠. 어, 그나마 빌런이 아니기 때문에 몰린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영자 씨도 사실은 제일 원하는 영식이 없기 때문에 복잡하겠죠. 자, 그리고 남사친 순자 씨는 따뜻하게 입을 필요도 없었네 라고 푸념을 하고요. 세상 삼라만상을 다 깨우친 여자, 모든 걸 다 아는 여자죠. 채식 순자 씨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난 진짜 알았어 라고 또 아는 척을 합니다. 나한테 누가 와서 같이 뭔가 하자 그런 시그널이 없었대요.
그리고 갑자기 현숙 씨가 카메라에 잡히면서요. 현숙 씨가 진짜 웃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숙 씨는 얘기해요. 배신감이 들었대요. 뭐 배신감 느낄 필요가 있나? 오늘 데이트에서 처음 얘기해 본 거 아니에요? 뭐죠 이거 현숙 씨? 왜냐면 추워하길래 상철 씨한테 핫팩까지 줬는데 핫팩 들고서 영자한테 가더래요. 당신이 줬잖아. 당신 안 고를 거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핫팩뿐만 아니라 낮 데이트 선택돼도 비타민 선물을 줬대요. 당신이 선택해서 준 거잖아. 그래서 현숙 씨는 이 뭐죠 이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상철이 오늘 나한테 많이 받아 먹고 가네. 라는 생각을 했대요. 아니, 당신이 준 거잖아.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아니, 상철 씨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네가 줬잖아, 임마. 현수가, 현수가 정신 좀 차려. 네가 준 거야. 상철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현수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본인이 줘놓고 이게 무슨 얘기죠? 나한테 많이 받아먹고 가네. 허허. 안 되겠다. 이 금기시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7 현숙 씨. 이런 얘기 드리긴 조금 죄송하고 저한테 정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 데이트할 때는 현숙 씨가 내세요. 아니면 더치페이를 하던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실망스러운데? 저 아까 현숙 씨 되게 좋게 봤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또 나를 화나게 한 포인트가 전혀 현숙이한테 선택에 대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대요. 해야 돼? 왜 해야 돼? 여친이세요? 여친이야 뭐야? 비타민 반입 금지. 아니 뭐 뭐야 이게? 좀 실망스러운데 현숙이? 그래서 기분이 안 좋대요 현숙 씨는. 나는 뭘 한 거지 광대였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뭐야 대체 호감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것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대단한 미인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런 얘기는 죄송하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아니 뭐 그 데이트 한 번 했다고 그 남자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의 대단한 미인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래 이 사람. 근데 이게 지금 현숙 씨가 하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억지 매너를 경계해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13 상철 씨가 어 나한테 핫팩 달라, 비타민 달라 협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냥 현숙 씨가 줬잖아.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차 문 열어주고 의자 빼주고 문 잡아주고 하는 그런 억지 매너 오히려 안 하는 게 좋다. 왜 항상 말씀드리자면 현숙 씨 같은 케이스인 거야. 그렇게 자기가 호의 베풀어 놓고 나중에 딴 얘기하거든. 내가 차 문도 열어줬는데 식탁 그 의자도 빼주고 밥 먹으면 내가 돈도 내고 근데 나한테 많이 얻어먹고 가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남자들도 사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나서 갖고 호의를 왜 베풀어 이렇게 얘기할 거면 그러니까 매너라는 것은 호의라는 것은 사실 친구한테 빌려주는 돈과 같은 겁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흔히 못 받을 생각을 하고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빌려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호의를 베풀 때는 이 호의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베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딴 얘기를 할 거면 호의를 베풀 필요도 없고 베풀어서도 안 돼요. 현숙은 원래부터 공주병 기질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도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현숙 씨의 공주병이거든요. 어떻게 공주병이 걸렸을까? 그래도 공주병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떤 근거에 이거 해서 현숙 씨가 공주병에 걸렸을 수가 있을까? 그건 좀 의구심이 드네요. 공주라기엔 왕자같이 생기긴 했다. 근데 뭐 거지같이 생기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뭐 공주든 왕자든. 자 그렇게 빡친 솔로녀들이 뒷방 늙은이들이죠. 27 현숙, 24, 25 순자들은 이제 숙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맞아요. 못 받았을 때 내가 얼마까지 참을 수 있나 하고 줘본 적 있어요. 다행히 받았다.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돈거래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어쨌든 이 세 분은 걸스 나잇 뭐 파티를 한다고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뭐 걸스 나잇 파티 해봤자 고기는 못 먹잖아. 고기가 없는 파티가 이게 성사가 될 수가 있나? 그리고
최식순자 씨께서 이번 사계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채식순자 씨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나는 이번 사계에서 짝은 못 찾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슬프지만 맞는 얘기이긴 하잖아요. 남사친 순자도 얘기해요. 저도 그럴 것 같대요. 음, 그래서 채식순자 씨는 이 방을 우리 둘이 같이 쓰는 이유가 있네라고 얘기하는데 남사친 순자 씨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고 남사친 순자는 인기 많아요. 채식순자랑은 달라. 어디 동병상련을 하려 그래. 그래서 채식순자 씨는 순자들을 진짜 남자들이 믿고 거르나? 라고 얘기를 해요. 순자들이 아니라 그 특정 순자죠. 걸러지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자꾸만 이게 이런 것만 봐도 채식순자 씨가 그, 그 상황 파악을 잘 못해. 분위기를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아. 17순자 인기 많고 남사친 순자 인기 많고 인기 없는 건 본인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뭐 순자들을 믿고 거르나 뭐 이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걸러지는 건 당신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만 걸러지는 듯, 그쵸?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사람을 되게 우스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쵸? 채식 순자 씨는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25 순자 언니는 방송 나왔을 때 내 표 받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표 많이 받아요. 남사친 순자는 애견스러워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채식 순자 씨보다는 훨씬 낫죠. 음, 남사친 순자는 얘기합니다. 25기 당시에는 티를 많이 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싶어서 그때같이 하지는 않고 있대요. 채식 순자는 얘기해요. 근데 언니는 표현을 안 했는데 신중하게 했는데 표를 못 받은 거지만 나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표현도 했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문제인데 같이 내려치는 발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뭐 자기 방어 기제라고 봐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인기 없는 뒷방 늙은이 3명이 추리닝으로 환복을 하고요.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뭐 김치전이랑 뭐 부추전 같은데 이것도 성분 분석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육류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최순이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아야 해요. 언제까지 웃음으로 때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해요. 근데 이미 뭐 아시지 않을까요? 뭐 모르긴 몰라도 욕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저 방송 끝나고 그쵸? 그리고 이번 방송도 끝나면은 욕 좀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것도 어찌 보면은 뭐 넘어가죠 뭐. 얘기해봐야 뭐 슬프기만 하지. 자, 그렇게 세 분은 막걸리로 씁쓸함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현숙 씨가 순자가 선택을 못 받은 게 너무 의외래요. 남사친 순자. 선택한다고 얘기했던 분이 있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요. 평생 모를 것 같다고요? 최순이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 아는데 그걸 이겨내는 신여성이라는 것에 취한 느낌이다.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내가 맞아. 나는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어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겠죠. 남사친 순자는 얘기합니다. 얘기해봐요. 라고까지만 얘기했대요. 근데 뭐 얘기해봐요 라고만 해놓고 그분은 어디 가셨죠? 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뭐 순자 씨도 말은 이렇게 해도 알죠. 속으로는. 와, 근데 현숙 씨가 진짜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표정에 다 드러나네. 현숙은 얘기해요. 나 약간 지금 바보 된 것 같대요. 다른 건 몰라도 바보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데이트 한 번 했잖아. 이 여잔 또 왜 이래? 아니 쥐뿔 아무것도 없다 데이트 한 번 했잖아. 현숙은 얘기해요. 나는 약속까지 번복을 했대요. 원래는 영호를 뽑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건 당신 사정이지. 당신이 선택 바꾼 건 당신 사정이잖아. 그리고 솔직한 얘기예요. 27 현숙 씨가 누구를 뽑느냐가 그게 대세에 지장이 있습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현숙은 얘기합니다. 원래 영호를 뽑으려고 했는데 바꿔서 상철을 골랐고 그 대화가 너무 재밌었대요. 영호는 이 약속을 기억 못합니다. 그쵸? 그래서 상철 씨가 뭐 고기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현숙 씨는 데이트 시그널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한테 뭐 먹자는 얘기를 하길래 어 데이트구나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시그널 때문에 선택을 번복했대요. 현숙 씨가.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13기 상철이 더 끌리기도 했대요. 모든 게 그러니까 종합을 해봤을 때 그냥 본인의 망상이잖아. 확실하게 정해진 거 팩트가 하나도 없고 다 그냥 본인의 망상인데
그러니까 동시 선택이라 낮에 선택해 놓은 걸 텐데 저렇게까지 화날 일인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본인의 망상이잖아 다. 상철이가 입으로 얘기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현숙 씨는 배신감이 굉장히 크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현숙 씨의 망상회로는 계속 돌아갑니다. 자기가 이제 13기 상철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는데 밥 먹으러 가요라는 공수표를 날릴 사람처럼은 안 보였대요. 뭐 대단히 잘 아시나 봐요, 상철 씨를. 근데 그렇게 보니 그 상철 씨가 공수표를 던져놓고 선택을 영자를 했대요. 왜 이러냐 이 사람 진짜. 그래서 현숙 씨는 굉장히 열받았대요. 진짜 인생 스스로 불행하게 산다, 그쵸? 망상회로를 돌려놓고 그거를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열받죠, 이 사람아. 직접 가서 물어봐야지. 영자를 선택했으면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한 의도가 뭐지 싶더래요. 아, 그냥 한 거야. 당신한테 별 관심이 없어. 진짜 안타깝다.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17기 순자와 20기 영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우,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불쾌했는데 좀 이 둘은 불쾌하지는 않겠죠? 이동갈비 값을 현숙이 냈으면 인정이다. 아직 냈어도 인정 못해. 조금 선 넘으셨어, 현숙 씨가. 자, 17기 순자와 20기 영식은 데이트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식은 앉자마자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아직은 조금 공기가 어색하니까 술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잠시 후에 김치전과 막걸리가 서빙이 됐습니다. 아, 배고프네. 이렇게 영식 씨가 마치 누가 뒤에서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막걸리 잔을 막 다급히 채우고요. 나는 이 한 병으로는 부족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영식 씨는 막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하고 싶은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일단 술부터 빨리 한잔 하세요. 라면서 막 순자를 다그칩니다. 아이고, 영식 씨는 막 막걸리를 질질 흘리면서 원샷을 때립니다. 아직 영자와의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아까 그 술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술을 한 잔 들이킨 영식은 본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생각이 어떠냐라고 순자한테 질문을 하네요. 그리고 뭔가 좀 똥줄이 타는지 영식 씨가 먼저 얘기를 해요. 뭐 배신당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대요, 순자가. 순자가 입을 엽니다. 저는 사실 영식 씨가 저를 선택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어제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 한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생각은 약간의 미안함이라는데요. 아, 또 짜증나게 돌아가네. 씨. 무슨 미안함이야, 미안함은. 이거는 솔직히 착한 아이 증후군이다, 진짜. 무슨 뭐 미안함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영식 씨도 얘기합니다. 잔인한 선택인 것 같대요. 그리고 영식은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나를 지나쳐서 27 영철한테 가서 앉을 때 그런 순자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물밀듯이 들더래요. 그래서 순자 씨가 왜 낮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뭐 이야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여기서만 말 잘하면 솔직히 오해 그냥 풀릴 것 같은데. 순자는 얘기합니다. 여자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영식 다대일 데이트 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제 4대1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다대일 하기는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이순이인 영철이를 골랐다. 그리고 둘을 다 나한테 되게 다정한데 그 다정함 속에서 오늘 데이트를 통해서 확연한 차이를 17기 순자 씨는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27 영철 씨 상대로 이제 동태눈이 됐죠. 순자는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설레는 건 20기 영식님이 아닐까 생각을 한대요. 이 정도면은 뭐 고백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이제 영식이 대답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식 씨는 그 얘기를 듣더니 막걸리를 또 한 잔 원샷 합니다. 술 참 좋아하시네. 그래서 순자 씨는 술을 너무 빨리 마셔서 좀 이따 머리 아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영식 씨가 좀 이따는 무슨 좀 이따가 어딨냐고 얘기를 합니다. 영식은 또 얘기해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래요. 야, 그리고 영식 씨는 지금 이 복잡 미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날 선택하지 않았고 이순이인 여자가 나를 선택했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다른 남자를 선택했는데 그 남자가 또 25기 영자를 선택했다. 완전 지금 사각관계가 됐다. 완전 다 꼬여버렸다. 그리고 순자 씨는 얘기합니다. 뭐 영자랑 영식이 1대1 데이트를 하게 된 건 표면적으로 당연히 서운하고 안 좋긴 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드신대요. 영식 씨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오히려 잘 됐다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도 아차 싶었나 봐요. 뭐 잘 된 것까진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순자는 얘기합니다. 뭐 그냥 갔다 와서 나랑 또 얘기하면 되지 정도로 생각했대요. 근데 만약에 다른 여자랑 데이트에 가서 마음이 확고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럼 나랑은 인연이 아닌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것도 뭐 맞는 얘기이긴 한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이거는 그냥 자기 합리화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최선을 다했고 그 여자도 최선을 다했을 때 영식이가 다른 여자를 고른다면 그거는 순자 씨 얘기가 맞거든요. 순자 씨랑 인연이 아닌 거야. 근데 순자 씨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회피를 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영식이가 그 여자를 고른다? 나랑 인연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순자 씨가 넋놓고 노력을 안 한 거죠. 이거 무슨 개똥 같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 맞잖아요. 자기 합리화잖아. 그리고 영식 씨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영식은 뭔가를 깨달았대요. 인생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대요. 타이밍 중요하죠. 순자는 묻습니다. 타이밍이 어긋났다고 생각하니요. 영식은 웃으면서 탈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식은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우려했던 그 타이밍, 25 영자님이 오히려 그 타이밍이 나한테 먼저 왔다는 생각이 든대요, 오늘. 야, 이게 한 번의 실수로, 그쵸? 영식은 또 얘기합니다. 영자의 밝고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대요. 그래서 순자는 돌아가지 않고 돌직구를 던집니다. 지금 그 얘기가 그래서 25기 영자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야? 라고 물어봐요. 영식은 일단 말없이 막걸리를 또 한 잔 비웁니다. 그리고 대답해요. 그거는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러면 이거는 투정이라고 봐야겠죠? 너도 한번 네 마음을 좀 보여줘봐. 이런 느낌. 튕기지만 말고. 영식은 얘기합니다. 원래 내가 선택하고 싶었던 건 17 순자였는데 오늘 데이트를 통해서 그 타이밍 때문에 비등비등해졌거나 영자가 조금 더 올라온 상황이래요. 영식은 또 솔직하게 터놓습니다. 나 솔직히 순자 씨한테 서운함 느낀다.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래요. 뭐죠 이거? 순자 씨가 악수를 두는데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는 한번 순자 씨가 조금 애교 부리면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좀 짧아서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될 텐데 순자 씨가 굉장히 악수를 둡니다.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한숨을 내쉰 다음에 나는 아까 다른 사람이랑 선택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다대일을 피하고 싶었다고 아까 여자 숙소에서부터 얘기했다고 하고 언성을 높여요. 그러니까 다대일을 피하고 싶었던 무슨 오줌을 피하건 똥을 피하건 당신이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럼 결과에 책임을 져야지. 당신이 딴 남자를 선택해가지고 영식이가 기분이 상했잖아. 그러면서 순자 씨는 좀 짜증을 내요. 이거 아까 전에도 말하지 않았냐요. 이게 적당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다대일을 피하려고 했다는 게? 다대일을 피하려고 했든 뭐든 다른 남자를 선택한 거잖아. 그럼 책임을 져야지 그 결과에도. 조금 사고 방식, 사고 회로가 좀 이상한데 순자 씨가. 게다가 적반하장까지. 뭐 어찌됐든 간에 순자가 영철이를 골랐고 영자가 영식이를 골랐고 영자가 마음이 더 올라왔다 하면 내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란 얘기야 라고 순자는 얘기해요. 나는 설명을 했고 사과도 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되겠다 이 여자도. 이 여자도 결혼 못하는 이유가 있어. 순자가 은근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자존심을 부리네. 결정적일 때 자존심을 부리네. 부려야 될 때는 자존심을 안 부리고 안 부려야 되는 딱 한순간에는 자존심을 부리네. 너무 악순데? 이러니까 결혼을 못하지. 둘이 좀 안 맞는다. 영철 씨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참을 순자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그러면 순자 씨,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후의 질문이거든요. 순자 씨는 느꼈죠? 아, 이게 마지막 질문이구나. 머리를 감싸줍니다. 어, 대답을 잘 못하네요. 영식은 또 한 번 쐐기를 박습니다. 저 지금 되게 갈팡질팡한 상태니까 대답 잘하래요. 아, 그래서 순자 씨가 살짝 꼬랑지를 내립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꼬셔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조금 꼬랑지 내렸다고 봐야죠. 영식은 완전 삐졌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를 꼬시는 것도 좀 웃기죠? 라고 얘기합니다. 순자는 얘기합니다. 그럼 뭐 설명하지 말고 그럼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꼬셔볼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여자도 마음이 있네. 마음이 있으면서 왜 이러는 거야? 영식은 얘기합니다. 솔직히 모르겠대요. 나도 지금 내 마음도 그렇고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영식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순자 씨가 꼬랑지 확 내리면 다시 순자한테 갈 것 같은데 그걸 못한다 순자가. 약간 지금 그 남자 여자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영식 씨가 되게 여자처럼 굴고 순자 씨가 되게 좀 공감 못 해준다, 그쵸? 남자같이. 영식이 더 작작했으면 좋겠음. 짜증날라 그럼. 애견력이 상당히 높으시네. 이게 어찌 보면은 현실 커플들이 되게 많이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남녀의 역할이 바뀐 느낌. 그리고 영식 씨가 막 말을 잊지 못해요. 여기를 뭐 이렇게 막 이러쿵저러쿵 했대요, 영자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영자 씨가 이제 영식 씨의 팔에 털이 많다면서 막 더듬었잖아요. 그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 다시 봐도 꽤나 불쾌하네요. 30기 옥순이었으면 금방 풀었을 거라고. 그분이 이제 분쟁 조정 위원회 거의 회장급이잖아요. 잘하셨겠죠. 이건 다들 핑계를 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미안하다고 숙이고 들어왔어요. 잡힐까 말까인데. 그렇죠? 이상한 데서 자존심을 부리시더라고. 순자 씨가. 그래서 순자 씨도 눈치를 챘습니다. 영자가 막 터치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영식은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스킨십을 하면 나는 피하는 스타일인데 안 피했대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영자를 내가 여자로 느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대요. 말로 표현하려니 순자도 답답한 것 같은데요. 근데 말주변이 좀 없으신 것 같아. 그쵸? 뭔가 상대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30기 옥순 씨처럼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본인 그러니까 화나는 그 감정이 더 먼저 튀어나오는 느낌? 영식도 자꾸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려고 해서 짜증난다. 그렇죠. 게다가 너무 애견스러워. 30 옥순이 누구더라? 진짜 놀랍게도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방금 여러분 모르게 구글에다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그 영수랑 커플 되신 그 현커된 분 있잖아요. 갑수였진? 갑수 영수 씨가 왜 갑수죠? 아, 갑질해서 나는 저 터치 얘기해서 정뚝떨 될 수도 있을 듯 마음은 알겠는데 비교질이 짜쳐서 근데 저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저는 영식 씨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도 좀 찌질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서 순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만큼 순자가 좋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난 이런 얘기까지 해서라도 찌질한 모습을 보여서라도 너한테 조금 얘기를 더 하고 싶어? 이런 느낌. 그래도 뭐 어찌됐든 영식 씨의 결론은 오늘 내일 중으로는 노선을 좀 확실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영식 씨가 말이 계속 길어져요. 막 어찌됐든 1순위는 변함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아, 변했나? 모르겠다. 막 얘기를 하니까 순자 씨가 또 역정을 냅니다. 아, 변했잖아요. 변했다고 했잖아 방금. 이러면서 얘기를 하네요. 또 갑질하려 그러나? 영식도 감정 전달을 잘 못하는구나 했다.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맨정신에 하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술 처먹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맨정신 해야지 중요한 얘기는. 이심영식 감정 다 보이는 스타일이라 조금 우쭈쭈 해주면 풀릴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순자 짜증나서 우산빵 때 표정 나오는 중이다. 근데 이미 저녁 선택 후에 또 영자랑 얘기하자고 약속하고 들어왔으면서 술을 너무 먹어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녁 데이트까지 하려면 둘 다 적당히 먹었어야 했는데 좀 절제를 못하긴 했어 데이트 때. 그쵸?
영식도 혓바닥이 계속 길어집니다. 뭐 누가 더 올라온 건 아니고 그냥 고민을 하게 됐대요. 근데 순자 씨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본인 억울한 거를 어필을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러니까 영식 씨 잘 들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선택을 했고 왜 이런 상황이 됐고 왜 이거에 대해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서운하대잖아. 좋아하면 한번 져줘요. 이게 한 번도 안 져주고 무슨 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려 그래. 나는 이 정도면 다 한 거 아니에요? 다 말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랑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본인 성깔 다 부릴 거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난 이렇게 다 얘기한 상황에서 아직도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여자가 영자다라고 하면 순자 입장에서는 엉덩이로 뭐 춤이라도 춰야 되나 싶대요. 엉덩이로 춤이라도 춰요. 순자 씨는 또 우쭈쭈는 해주네요. 혹시 원했던 다른 답이 있니요? 영식은 거짓말을 합니다. 원했던 답은 없대요. 있었을 것 같은데 우쭈쭈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순자 씨가 맥을 드디어 짚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식 씨가 하는 게 투정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100% 투정이죠. 영식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가 아닌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크고 미련도 크거든요. 그냥 성격인 것 같아, 순자 씨. 17 영식의 한마디가 생각난다. 보험이고 싶지 않다. 어차피 나를 1순위로 생각하니까 기다려. 나는 갔다 올게. 선결정 후통보. 17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투정이라는 걸 알아챘지만 순자는 응해주지 않습니다. 완전 쌉 테토녀네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쭈쭈를 해줘야죠. 순자는 또 영식을 추궁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 여자 참. 순자는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영식은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좀 얘기를 해주겠대요. 17순자랑 있었던 같은 상황이다. 역사가 또 반복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이고 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답답했대요. 서로 답답하다. 서로 답답해. 순자 씨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하면 영식님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변명도 너무 비겁한 변명이니까 그렇지 말이 안 돼. 그거 듣고 풀릴 남자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순자 씨는 투정을 받아줬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드신대요. 뭐 지복을 지가 찬 거지 뭐.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같이 욱하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욱한 건 순자 씨밖에 없죠. 뭐야 이건. 근데 순자 씨는 돌이켜 보면 나는 욱한 게 아니라 뭐야 영식이 투정 부리는 거 귀엽네라는 느낌으로 받아친 거래요. 이 기억 미화가 상당히 심하시네. 욱한 거예요 그냥. 본인 못 참고 욱한 거지 뭘 뭐야 귀엽네라고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 영식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서로 말이 잘 안 통했대요. 영식은 얘기합니다. 17 순자가 25 영자를 눌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했던 말과 행동이래요. 근데 반대로 기대와는 다르게 17기 순자는 이 상황에 이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끝 이렇게만 했대요. 여기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냐 엉덩이 춤이라도 춰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서 영식 씨는 우리가 대화하는 결이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대요. 이거 뭔 얘기죠 이거? 영식은 얘기합니다. 내가 17기 순자를 진짜로 좋아했다면 이런 투정도 안 부렸을 거래요. 진짜 남녀가 바뀐 것 같다. 그쵸? 그래서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영식은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영식 씨가 영자나 순자 중에 한 명이랑 결혼을 한다면 누가 더 나을 거라고 보세요? 투표 한번 가죠. 20 영시 영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까요? 17순자 25 영자 영식 씨는 누굴 만나야 행복할까요? 저는 실제로 본 케이스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20 영식 같은 분은 17 순자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 영식 씨가 쌉 애견남이잖아요. 이런 남자가 이제 애견력 가득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못 만나요. 둘 다 애견력이 너무 강하면 못 만나. 진짜 감정의 골이 끝도 없이 깊어지거든요.
25 영자 같은 분을 만나면, 그러니까 둘 다 너무 감정적이라서 감정 싸움을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근데 오히려 17 순자 씨 같이 이게 무덤덤하고, 그러니까 팩트로 기반해서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주죠, 저런 걸. 감정 싸움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큰 싸움이 안 나더라. 그래서 제가 아는 남자의 친구가 완전 애견남이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완전 테토녀야. 둘이 잘 살아요, 되게. 이게 둘이 대화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 아예 기시감이 드는 거야, 내가. 영식 순자가 얘기를 하는데 기시감이 들어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친구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둘이 되게 잘 살아요, 행복하게. 다른데 잘 맞아. 다른데 잘 맞아서 행복해. 어쨌든 그래서 저는 20 영식 같은 쌉 애견남은 17 순자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순자랑 만나면 순자가 답답하고 영자랑은 영식이 답답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7 순자가 태토에 가깝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도 뭐 스테레오 타입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남자 여자가 다투게 되면 조금 더, 특히 어릴 때 여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남자분들은 자꾸만 진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막 얘기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자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힘들었던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공감을 원하는데 남자분들은 자꾸 그 부장이 되게 이상한데 그 노동청에 한번 고소해 보는 건 어때?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약간 그런 밈이 있잖아요. 17 순자 씨가 어찌 보면은 그런 밈에서의 남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테토녀죠, 사실. 저는 대화 안 되고 지지 않으려는 여자는 질색이다. 뭐 케바케죠. 근데 지지 않으려고만 하는 건 조금 극혐이긴 해요. 이게 논리가 없고 스스로도 자기 논리가 빈약한 걸 아는데 그냥 이기려고, 지지 않으려고 막 아득바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좋게 볼 수가 없죠. 아이고, 장면은 다시 두 분에게로 돌아오고요. 순자 씨는 기껏 한다는 얘기가, 아무튼 뭐 영자 씨랑 얘기 잘 하고 오세요, 이딴 얘기나 합니다. 이 정도 얘기면 그냥 영자한테 잘 가, 뭐 이 급 아니야? 채식 순자? 여기서 채식 순자가 왜 나오죠? 순자는 또 얘기합니다. 영자랑 얘기하고 정한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주면 나도 빙빙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겠대요. 사실 뭐 모르겠어요. 제가 17기 순자 씨를 17기도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사계에 나온 것만 보면 솔직히 저는 결혼 상대로 순자 씨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이런 게 나아. 그냥 솔직하잖아. 그냥 팩트 기반해가지고 그냥 딱딱 그냥 있는 얘기만 하고, 좀 비겁한 변명을 하긴 하지만, 좀 자기 모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볼수록. 그냥 깔끔하잖아, 성격. 17 순자가 얘기를 18 영호한테 했으면 아 그랬구나 하고 지나갔을 정도 같고, 영식의 얘기에 30 옥순처럼 처음부터 미안 미안 우쭈쭈 해줬으면 그냥 끝났을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야, 사실 이 둘은. 근데 안 맞기 때문에 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둘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런 거고, 안 맞음이 더 부각되는, 안 맞음이 단점으로 느껴지는 순간이고,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시너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비슷한 사람, 성향이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게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달라야 돼, 사실. 달라야 시너지가 나죠. 이렇게 둘의 답답했던 데이트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영식 씨의 표정이 묘하네요. 영식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내쉽니다. 그리고 음악과 함께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꽃미남 특집 6화가 끝이 났습니다. 예고편도 같이 보시죠. 그리고 다음 주 4대1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호 씨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영자가 생각한 남자가 왔냐라고 물어보는데 5명 중에 4명이 왔지만 영자가 생각한 남자는 없죠. 근데 상철 씨가 이제 눈치를 깠습니다. 남자가 넷이 나왔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여기 없네 라고 얘기해요. 영철 씨도 얘기합니다.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나머지 4명만 온 거잖아. 그래서 영자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18기 영호 씨가 본격적으로 좀 칼을 빼듭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칼춤을 추기 시작하면 좀 무서울 거라고 보거든요. 영자가 안 넘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어이구 15 영철 씨도 뭐
난리가 났는데요. 이따가 데이트를 난 또 할 거야 영자랑 이라고 어필을 하네요. 27 영철 씨도 열의를 활활 불태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염원한 사계 데이트권 미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계 너무 재밌어요. 그쵸? 재밌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그 남사친 순자, 채식 순자 요 분들이 조금 그 신경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없어가지고 이게 뭐죠? 뭐 자기 PR 게임이라는데 이건 뭐죠? 입에다가 탁구공 같은 거 물고 퐁 하고 쏘는데 이분들 다들 되게 직업 좋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아니에요? 자, 그렇게 사계 데이트권을 건 게임까지 해서 예고편도 끝이 났습니다. 재밌는데요. 뭔가 부실한 듯 하면서도 알찬 느낌이랄까? 최순이가 지복행을 갔어야 했는데 아쉽다. 지복행 근데 끝났어요, 아예? 저 지복행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지복행은 1기가 진짜 레전드인데, 그쵸? 20영식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랑은 다르게 25 영자였네요. 영자 씨가 69% 득표를 해서 승리하셨습니다. 3기는 아직인 듯하다. 이게 아예 끝난 건지 더 할 건지. 와, 근데 진짜 제가 웬만하면 오늘 저거 그 돌싱 못쏠 그걸 또 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체력이 안 되겠어요. 저 눈이 막 감겨요 지금. 아우 미치겠어. 아 그쵸? 메롱차질님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내일도 출근도 하셔야 되잖아, 그쵸? 아 다음 주 중으로 제가 날짜를 한번 잡겠습니다. 돌싱 못을 한번 뭐 못해도 1편은 봐야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었고요.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피곤해 뒤질 것 같아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